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제70회 실무수행, 근로소득 관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로소득 관리. 여러분 교재 496페이지예요.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 문제 있죠. 가족관계 증명서. 예, 가족이 좀 많군요. 25년 4월 1일에 입사한 사원 강은성에 제출한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사원 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하는 게 수행과제인데요. 부양가족을 전부 입력하고 난 뒤에 이 1번부터 6번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사급여 가셔가지고 사원 등록 클릭하신 다음에 강은성 클릭하시고 밑에 두 번째 줄부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1번 소득자의 직계전속에 강성삼 421110 0919 012 1번 이영자 460901 212 786 배우자 3번 2번 아니 3번이죠. 3번 배우자 이미선 730527 2381 047 그다음에 4번 자녀 강민지 2901 23 40 70787 또 4번 강민서 1803 10 4231 457 엔터. 네, 본인 포함 6명인가요? 하나, 둘, 셋, 넷, 6명 맞습니다. 자, 입력을 다 하셨으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은 강은성과 생계를 같이 한다. 예. 그러면 강은성의 본인에 관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성 본인은 세대주이냐? 네, 세대주 맞죠?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 아닙니다. 네, 장애가 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부친 강성삼은 올해 사망하였으며 올해 사망했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망일까지 별도의 소득은 없다. 이대로 두면 됩니다. 소득이 없는 부친. 또 모친 이영자는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이 24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기초노령연금은 비과세 연금 소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과세는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하지 않죠.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종합소득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친도 소득에 문제가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배우자. 배우자 이미서는 일시적인 문해창작소득 25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시적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죠.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기타 소득 금액에서 문해창작 소득에 대해서 경비를 인정해주는 비율이 60%예요. 예, 여러분 그 기타 소득 정리할 때 필요 경비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문해창작, 일시적인 강의료 이게 다 필요 경비 60%입니다. 그러면 소득이 40%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기로 250만 원 곱하기 40%를 했을 때 100만 원 딱 나오네요. 그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소득의 문제가 없다. 예,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임의손도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5번. 자녀 강민지 강민서에 별도의 소득이 없다. 그러면 이대로 두면 됩니다.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네, 우리가 고친 게 하나도 없네요. 네, 입력한 대로 그대로 놔두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평가 문제 해보겠습니다. 36번부터 40번까지 강은성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하라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인사급여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클릭하셔 가지고 연말 탭에서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강은성 확인을 합니다. 네, 불러왔습니다. 자, 36번의 질문. 배우자의 기본공제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배우자의 기본공제액 1500000을 답으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7번은 26 부양가족은 몇 명인가? 26 부양가족은 4. 4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은 27 경로대 추가 공제액은 얼마인가? 27 추가 공제액 2000000 200만 원이죠. 그 다음 39번에 36 차감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밑으로 쭉 내려가서 36 7564 360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다음 40번 57 자녀 소액 공제액은 얼마냐? 오른쪽에 있죠. 57 자녀 소액 공제 204 238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요. 이번에는 급여 명세에 의한 급여 자료 문제입니다. 자료 2번에는 수당 및 공제 요건을 주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본사관리부 이찬수 과장의 급여 자료이다. 이찬수 과장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육아 수당이라는 게 여기에 해당되죠. 3월 귀속분 급여 지급일은 4월 25일이며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1.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등록하시오. 자, 수당 등록을 여기 있는 이 표에 내용을 보시면서 수당 등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급여자료 입력 클릭을 합니다. 급여자료 입력에 들어가면은 바로 그 위에 상단에 수당 공제 등록 단추 있어요. 클릭하시고 수당 등록의 세 번째 줄에다가 어, 육아수당 비과세죠? 6세 이하 자녀의 육아수당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코드는 보육수당이라는 코드를 선택해요. 7번에 보육수당 Q0이라고 되어 있네요. 확인.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표에 201번에 있는 겁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입력하시고 자, 자가운전 보조금의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전 직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자가운전 보조금 전 직원에게 주면은 과세예요. 시내 출장 시 별도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네, 또 시내 출장비를 지급하면서 자가운전 보조금 준다. 이것도 과세 요건이 돼요.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은 우리 회사는 세금을 과세해야 됩니다. 1번, 1급여, 그리고 월정액 그대로 두면 됩니다. 다음 수당이 식대입니다.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네, 그러면 비과세입니다.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은 식대는 비과세. 그래서 수당에다가 식대 하시고 2번 비과세, 코드는 두 번째 식대 P01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03번 자격수당. AT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수당은 과세입니다. 어떤 자격수당이든. 그래서 자격수당 1번 과세로 입력하시고 급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급여 확인.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육아수당 비과세, 식대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로 하시면 된다. 자, 확인해서 빠져나가시고요. 자, 이제 수행과제 2번이 있습니다. 3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9분은 이 급여 더하기 상여를 선택할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3월, 귀속연월 3월, 9분은 급여 더하기 상여 하시고, 이찬수 맨 첫 번째 있는 직원입니다. 기본급부터 입력하시면 되죠. 3500 3 플러스 플러스 육아수당이 500 플러스 자가운전이 300 플러스 식대가 250 플러스 자격수당이 100 플러스 그렇습니다. 숫자 정확히 입력했죠? 다음 수행과제 3번 3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러면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클릭하신 다음에 귀속기간은 3월부터 3월, 지급기간도 3월부터 3월로 합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저장 단추 눌러서 예해 주십시오. 자, 수행과제 3개 잘했고요. 바로 실무수행평가 5개 하겠습니다. 41번부터요. 이찬수 3월 급여자료 입력을 조회해서 급여 항목 중 과세대상 육아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 우리가 육아수당은 월 20만 원이 한도예요. 아까 50만 원인가 있었으니까 30만 원이 과세일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급여자료 입력 조회 3월 거 아이고 1번 자, 지금 나머지 두 사람은 데이터가 입력이 안 돼 있죠. 그럼 이찬수가 하나만 입력했으니까 오른쪽 거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육아수당이 과세 30만 원, 육아수당이 비과가 2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여길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과세 비과세가 육아수당만이 아니라 식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수당별로 과세 비과세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이 항상 오른쪽을 보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사원들의 급여가 지금 이찬수 한 명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은 합계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신민규, 김민지를 눌러봤을 때 아직 급여 자료가 입력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찬수 한 사람만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오른쪽 거 이거 보면은 이찬수 한 사람에 대한 과세 비과세를 항목별로 볼 수 있는 거고, 밑에서 보는 것은 이 수당 항목별이 아니라 그냥 비과세 전체, 제출 비과세, 미제출 비과세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래서 41번에 육아수당 과세 대상 육아수당은 과세 300000이 답이다 하는 거죠. 다음 42번 3월 급여자료 입력 조회에서 급여 항목 중 과세 대상 자가운전 보조금 지급액은 얼마냐? 자가운전은 전부 다 과세죠. 그래서 300000이 과세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은 전체. 다음 43번 이찬수 3월 급여자료 입력조회 급여 항목 중 과세 대상 식대, 네, 오른쪽에서 계속 보면 돼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요. 식대가 5만 원이 과세군요. 아마 식대를 25만 원 지급한 것 같습니다. 5만 원이 과세. 그래서 50000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번 3월분 급여에 대한 차인 지급액은 얼마인가? 이찬수 거. 차인 지급액은 여기 있는 거죠. 6,565,110을 답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45번 3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조회해서 10번 소득세 등 총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10번 소득세 등의 총합계는 저기 끝에 있는 이 총합계 617710이 되겠습니다. 617710. 다른 원천 징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근로소득의 합계나 밑에 있는 총합계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 물어본 건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고 이걸 답으로 썼어도 그건 맞습니다. 617710. 그래서 45번까지의 실무수행평가를 우리가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문제는 연말정산을 하라는 문제를 만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자, 자료 설명을 보면요. 사무직 신민규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부양가족은 신민규와 생계를 같이 하며 모든 지출은 신민규가 부담한다. 신민규는 2025년 3월 31일 글로리아 산업에서 근무하고 퇴직했다. 그러면 전 근무지 자료를 입력해야 되겠네요. 김지영의 의료비에는 근시 교정을 위한 라식 수술비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비에서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없는 의료비가 뭐가 있냐면요. 미용을 위한 치료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근시가 있는 사람이 라식을 수술했다는 건 이건 미용 문제가 아니죠. 치료 목적이니까 의료비 200만 원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포함해서 그냥 입력합니다. 자, 수행과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종전근무지 관련 서류는 소득명세, 의료비는 의료비 태백. 국세청 자료는 항상 한 건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교육표는 소득공제 태백. 이렇게 어디에 입력하라는 거죠. 다 알려줍니다. 자료 몇 개 안 되네요. 자, 신민규의 부양가족 현황을 보니까 가족이 좀 많습니다. 본인 포함해서 5명. 배우자가 총급여가 기준을 넘었군요. 네, 대충 이렇게 보시고 자료 2번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자료 2번을 어디다 입력하느냐? 자, 우선 꺼내야 되니까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래가지고 연말 탭에서 두 번째 코드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연말정산 해야 되는 신민규를 클릭하시고 확인해서 불러와야 됩니다. 네. 지금 총급여가 종전근무지 자료의 급여가 여기에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소득 명세 탭에다가 입력하라 그랬죠. 소득 명세 누르시고 저 위에 있는 종전근무지 입력 단추 보이시나요? 거기를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종전일에다가 근무처 이름부터 입력합니다. 주식회사 글로리아 산업이다. 사업자 번호도 입력하시고요. 한 400만 원, 700만 원 쭉 가서 건강보험료는 그 밑에 자료 보고 입력하세요. 533 750? 아, 글씨가 작아요. 장기요양 33040 국민연금 690000 고용보험료 140 플러스 너무 작다. 소득세는 결정세액을 보고 입력하세요. 00 입력하지 않으면 되고요. 근무기간 저 상단에 있습니다. 2025년 01/01부터 근무기간 종료일 2025년 03/3일이죠. 이렇게 쭈루룩 오타 없이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료 3번을 처리하겠습니다. 자료 3번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및 기타 증빙 자료, 의료비 국세청 자료입니다. 한 건으로 입력해야 되고요. 아까 라식 수술비 여기 안과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는 차감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80만 원 김지영 환자에 대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의료비 탭이 있죠? 의료비 탭을 클릭해 주시고 부양가족 관계 코드를 더블 클릭하면 가족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김지영 배우자네요. 확인해 주시고 국세청 자료에서는 상호와 사업자 번호를 그냥 넘어가고 의료증빙 코드에서 1번 국세청 해줘요. 건수에서는 병원이 2개라 하더라도 한 건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액은 280만 원이죠. 2800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 자료는 그 밑에 있는 보험료 자료입니다. 계약자 신민규, 계약자가 우리가 근로자인 본인이 계약을 해야 되죠. 그래야 본인이 지출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자, 저축성은 해당이 안 되죠. 보장성 김영순입니다. 김영순 45만 원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소득공제에 가서 입력할 수 있는데요. 김영순이 만약에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이 안 된다면은 보장성이 이렇게 하얗게 열려 있지 않아요. 회색으로 이 비활성화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김영수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문제 없기 때문에 하얗게 돼 있어요. 하얗게 돼 있는 데는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자, 국세청 45만 원 입력하십시오. 450 플러스 보장성에다가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료 교육비 국세청 자료입니다. 학생이 신준규 대학교 교육비입니다. 자, 신준규 입력하겠는데요.
신준규를 보니까 부로 돼 있는데 이 부는 98년생이므로 나이 때문에 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소득이 있는지는 아까 주어진 자료 2번에 보시면 자료 1번에 보시면 기타 사항에 김준규의 소득 없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신준규의 기본이 부로 돼 있다고 그래서 부로 돼 있으면 나이이거나 아니면 소득에 문제가 있거나 근데 나이도 걸리고 소득도 걸려도 그것도 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관계는 지금 어떻게 확인되냐면 이 표에서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준규 거기 만약에 기타 사항에 소득 있음 총 급여가 1,000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놨으면 교육비 입력하면 안 돼요. 왜냐? 자기가 벌어서 자기 교육비를 납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소득이 없는 자녀니까 아버지 벌은 돈으로 교육비를 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구분을 클릭하시고 대학생 선택을 합니다. 신준규의 교육비의 구분은 대학생. 그리고 국세청이 그 6칸이에요. 여기 6칸에다가 얼마죠? 550만 원, 500 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인터하시면 돼요. 네. 모든 내용이 다 정산 명세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이제 기부금의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부금 데이터가 있을 때는 다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 입력한 뒤에 기부금 조정 명세에 가서 정산 명세 보내기를 진행해야만이 정산 명세로 반영이 되는 거였어요. 기부금 탭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정산 명세에 자동 반영됩니다. 자, 그러면 다 입력을 마쳤으면 이제 평가 문제를 만나게 돼요. 수행평가. 46번부터 하시면 되겠는데요. 46번. 신민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서 36 차감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네. 차감 소득 금액이라는 건 왼쪽에 있습니다. 36번 이거죠.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28721 770. 그 다음 47번은요. 61번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세액공제는 오른쪽에 있어요. 보장성보험 54000을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그 다음 48번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62번 네, 보험료 바로 밑에 있죠. 191850을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다음 49번 63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네. 그 밑에 또 있죠. 825000을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 50번 77 차감징수세액 소득세 얼마인가? 자, 맨 밑에가 77인데 소득세 이거를 말하죠.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738190 네, 이렇게 소득관리에 관해서 연말정산까지 평가 문제까지 다 마치게 되면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제한 시간은 모두 90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지금까지 저하고 2회차를 풀어보셨는데 아마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소득관리는 조금만 더 몇 개만 기출문제 해보면 완벽하게 다 할 수 있겠구나. 예, 그래서 소득관리 문제 및 소득관리가 거의 30점에 가까워요. 25점이었던가요? 70점 중에 25점 정도 되고 부가세 그 다음에 일반 이 부분이 이제 45점이겠죠. 그래서 69회와 70회를 통해서 TAT급의 기출문제 유형을 여러분이 완전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서 내가 지금 이론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좀 이론을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실무 부분에서 부가세 그 3, 4번에서 막힌다. 그러면 우리 본문에서 그 3, 4번 부분을 다룬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그 교재에 있는 설명을 참고해 가면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번에 2월에 있는 시험이 88회 시험인데요. 공고가 공지사항에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기 공고문을 전체를 다 읽어보셔야 돼요. 전체를 다 읽어보셔야 돼요. 비대면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생소한 부분도 있고 그럴 테니까요. 여기 뭐 유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셔가지고 미리미리 궁금한 것들을 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버전 스마트 A 프로그램 최신 버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컴퓨터에 꼭 설치를 해 둬야 됩니다. 최신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홈페이지에 가면은 맨 밑에 여기 교육 프로그램 다운로드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업로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교실에 있는 것이 2025년 070202 집이라는 요 파일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PC에 설치가 요것이 아니면은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0702로 되어 있으면 맞는 거예요. 자리가 스마트 A 언더바 CPA 언더바 2025 언더바 2025 0702 02.gb이다 하는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설치했다 그러면 그게 최신 버전입니다. 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70회 문제풀이 이렇게 마치고